새벽 4시 30분, 이정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시계 소리에 일어나지 않았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지 않을 것이고 냄비에 물을 끓이지도 않을 것이었다. 정순인의 국밥집의 마지막 날이었다. 70살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40년간의 추억이 서린 주방을 바라보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18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다. 손님들이 할머니 국밥 하나요? 라고 외칠 때마다 달려나가고 매운 고춧가루에 눈물 흘리며 뜨거운 김에 화상 입으면서도 묵묵히 국을 끓였던 세월이었다. 기름때가 두껍게 밴 하얀 타일들은 이제 누런빛으로 변해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수없이 끓여온 국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손잡이가 닳아 반질반질해진 국자들, 가장자리가 까맣게 탄 무쇠솥, 그리고 벽에 걸린 맛있게 드세요라고 쓰인 낡은 메뉴판까지. 모든 것이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정말 끝이구나. 정수는 마지막 그릇을 씻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장이 개발되면서 하나둘 사라져가는 상점들을 보며 마음 아파했지만 그녀만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새 아이들의 학비를 대고 결혼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였다. 손님 한 명 한 명이 소중했고 받은 돈 한 푼 한 푼이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정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큰아들 태수는 대기업 임원이 되어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고 딸 미영은 학원을 운영하며 늘 사업 확장 이야기만 했다. 막내 진우는 아직도 음악을 한다며 이곳저곳을 떠도는 중이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집 안방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들과 부동산 등기부등본들. 40년간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손님들에게 받은 돈을 조금씩 모아 시장 근처 건물들을 하나씩 사들인 결과였다. 처음에는 작은 상가 하나에서 시작했다. 시장의 유동인구, 교통 편의성, 개발 가능성까지 꼼꼼히 따져보며 투자했고 그 결과 이제는 수십억 원대의 건물주가 되어 있었다.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만으로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새벽부터 일어나 국을 끓였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었고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성실함이었다. 진짜 내 자식들은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최근 들어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과연 자식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언젠가 물려받을 유산만 기대하는 걸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가난한 국밥집 할머니로만 여기고 있었다. 정수는 결심했다. 진짜 자신을 아끼는 자식이 누구인지, 돈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기로. 옷장에서 가장 낡은 옷들을 꺼내 입었다. 구멍난 스웨터와 색이 바랜 바지, 밑창이 떨어져가는 운동화까지. 거울 앞에서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마치 가게도 망하고 빚에 쫓기는 불쌍한 늙은이처럼 꾸몄다. 통장들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등기부등본들도 함께 숨겼다. 40년간 쌓아온 재산은 아무도 모르게 감춘 채 빈손으로 자식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가게 문에 폐업이라고 쓰인 종이를 붙이고 정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진심은 이럴 때 나오는 거야. 과연 누가 이런 초라한 모습의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줄까? 그 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시작되었다. 강남구 대치동 고급 아파트 단지. 정수는 32층 높이의 타워형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큰아들 태수가 사는 곳이었다. 입구부터 경비원이 서 있고 로비는 마치 호텔처럼 반짝였다. 어머님이세요? 박태수 이사님께 연락드려야겠는데요. 경비원은 정순의 초라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구멍난 스웨터와 해진 운동화, 헝클어진 머리의 70살 할머니가 이런 고급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아들한테 미리 말 안 하고 왔어요. 깜짝 놀래주려고. 정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경비원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결국 내부 전화를 통해 허락을 받고 나서야 엘리베이터에 탈 수 있었다. 28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널찍한 복도가 나타났다. 한 층에 2세대밖에 없을 만큼 넓은 공간이었다. 정수는 2803호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40대 중반의 대기업 임원이 된 큰아들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무뚝뚝했다. 태수야, 엄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어머니? 갑자기 왜? 태수는 문 앞에 서서 정순의 모습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집에서도 단정한 홈웨어를 입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넓은 거실과 값비싼 가구들이 보였다. 아들 보고 싶어서 왔지. 들어가도 되겠니? 정순이 한 발 앞으로 내딛자 태수는 은근히 몸으로 문을 가렸다. 어머니, 그런데 오늘은 좀 곤란해요. 회사 사람들이 집에 와서 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회의? 이 시간에? 중요한 프로젝트라서요. 시간이 촉박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운 듯 복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 이웃이 볼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럼 회의 끝나고 오늘은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안 되잖아요. 전화라도 하시고. 정수는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40년 전 이 아이를 업고 새벽 시장에 나가던 기억이 떠올랐다. 기저귀 값을 마련하려고 하루 종일 국을 끓이며 애썼던 그 시절 말이다. 알았다. 그럼 다음에. 그리고 어머니, 이런 옷차림으로 다니시면 안 돼요. 여기는 좀 그래요. 태수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어머니의 옷차림이 창피하다는 뜻이었다. 정수는 목이 메어왔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다. 그래, 알겠다. 다음에는 예쁘게 차려입고 올게. 그리고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국밥집은 어떻고? 태수는 마지못해 물었지만 이미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아, 그럼 됐네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택시 타고 가세요. 말은 택시를 타라고 했지만 택시비를 주지는 않았다. 태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문을 닫았다. 똑 하는 소리와 함께 자동 잠금 장치까지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28층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과 화려한 야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깜깜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정수는 생각했다. 저 넓은 집에 혼자 사는 아들이 어머니 한 명 재워줄 공간이 없다고. 정말로 회의 때문일까, 아니면 초라한 어머니가 부끄러워서일까? 로비를 나서며 경비원과 마주쳤다. 그는 잘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는 역시 오래 있지 못했구나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밖으로 나온 정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40년 전갓 태어난 태수를 안고 병원에서 집으로 오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같이 여겼는데. 그래, 둘째도 가봐야지. 정수는 일어서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 2명이 더 남아 있었다. 혹시 미영이는 다를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차가운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버스에 몸을 맡기며 정수는 서랍 속에 숨겨둔 통장들을 떠올렸다. 만약 태수가 그 돈의 존재를 알았다면 과연 오늘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그 답은 너무나 뻔했다. 송파구 잠실의 한 상가 건물 2층. 미영 수학학원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다. 정수는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숨을 몰아쉬었다. 태수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둘째 딸만큼은 다를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학원 문을 열자 삐삐삐 하는 센서음이 울렸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라 학생들은 모두 집에 간 듯 했고 사무실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다. 어머니.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던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다.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미영아, 엄마 왔다. 정순이 사무실로 들어가자 미영은 급히 일어나 의자를 하나 더 가져왔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서류들을 향하고 있었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국밥집은 어떻게 하고? 아, 그게. 정수는 준비해둔 말을 꺼냈다. 가게를 정리했어. 네. 정리했다고요? 미영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당황이 더 컸다.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았지. 빚도 좀 지고. 정수는 일부러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영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 그럼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그게 집도 정리해야 할 것 같고 당분간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미영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라봤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지금 상황이 좀. 미영이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여기 학원도 경쟁이 너무 심해서요. 대형 학원들이 들어와서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그래도 너는 공부 잘해서 이런 걸 하잖니.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학원들은 시설도 좋아야 하고 광고도 해야 하고. 미영은 계산기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사실 은행에서 대출도 좀 받고 지인들한테도 돈을 좀 빌렸거든요. 정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딸이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감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 학생 수가 줄어서 월세도 밀리고. 어머니 혹시 뭐? 혹시 어머니가 국밥집 하시면서 모아둔 돈 같은 거 없으세요? 저희 정말 급해서. 정수는 할 말을 잃었다.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자식들 뒷바라지한 어머니에게 첫마디가 돈 이야기였다. 미영아, 엄마가 지금 집도 없다고 했잖니. 아, 그렇죠. 미영은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국밥집 40년 하시면서 다 빚 갚는 데 들어갔어. 미영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실망이 역력했다. 그럼 어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온 거 아니냐? 당분간만이라도. 어머니. 미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저희도 진짜 어려워요. 이 학원 망하면 저희 가족도 길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애들 학비도 못 내고. 정수는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움츠러들었다. 미영은 잠시 후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면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요즘 독거노인 지원도 많이 하고.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미영아.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 당장은 정말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학원이 안정되면 그때 어머니를 모실게요. 미영은 다시 서류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끝났다는 신호였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미영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다. 딸깍딸깍 하는 계산기 소리만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럼 엄마는 가볼게. 네, 조심히 가세요. 택시비. 미영이 지갑을 뒤적거리다가 말을 멈췄다. 택시비를 줄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정수는 문을 닫고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니 사무실 불빛 속에서 미영이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온 것보다 월말 정산이 더 중요한 듯 했다. 거리로 나온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태수는 체면 때문에 거부했고 미영은 돈 때문에 실망했다. 둘 다 어머니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사정이 우선이었다. 막내는 다를까? 정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발걸음을 옮겼다. 진우가 사는 원룸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포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마포구 합정동 뒷골목.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였다. 정수는 좁은 골목을 헤매며 진우의 집을 찾았다. 1층에는 24시간 노래방이 있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가면 원룸 몇 개가 있다고 했다. 계단을 오르자 노래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어떤 사람이 사랑했지만을 부르고 있었다. 음정도 박자도 엉망이었지만 애절한 마음만큼은 계단까지 전해져 왔다. 201호. 진우가 사는 곳이었다. 문에는 여러 개의 택배 스티커가 붙어 있고 우유가 든 플라스틱 상자가 놓여 있었다. 정수는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진우야, 엄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32살의 막내 아들 진우가 나타났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떠올랐다.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아들 보고 싶어서 왔지. 어머, 진짜.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진우는 서둘러 어머니를 안으로 모셨다. 6평 남짓한 원룸은 좁았지만 나름 정리되어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기타와 키보드가 놓여 있고 벽에는 음악 관련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앉으세요, 엄마. 아, 의자가 하나밖에 없네. 제가 바닥에 앉을게요. 진우는 방석을 깔고 바닥에 앉으며 웃었다. 정수는 낡은 의자에 앉으며 아들의 살림을 둘러보았다. 가난해 보였지만 어딘지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엄마, 갑자기 어쩐 일이에요? 국밥집은 어떻게 하고? 아, 그게. 정수는 다른 자식들에게 했던 말을 반복했다. 가게를 정리했어. 장사가 안 돼서. 진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를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엄마, 그럼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집도 정리해야 할 것 같고. 갈 데가 없어서.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다. 그럼 여기서 지내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좁은 곳에서 둘이? 괜찮아요. 제가 바닥에서 자면 돼요. 아니면 침대를 같이 써도 되고. 어릴 때 엄마랑 같이 잤잖아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다른 자식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진우야, 너도 어려울 텐데. 뭐가 어려워요? 엄마가 더 어려우시잖아요. 밥은 제가 해드릴게요. 라면 끓이는 것밖에 못하지만. 진우는 벌떡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다. 달걀 몇 개와 라면 그리고 김치통이 전부였다. 엄마 라면 드실래요? 달걀도 넣어서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진우야, 너 돈은 어떻게 벌고 있니? 아, 여기저기서 음악 일하면서요. 카페에서 연주도 하고 가끔 결혼식이나 행사에서 기타도 치고.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살만해요. 진우는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며 말했다. 40년간 국밥집을 한 어머니 앞에서 라면을 끓인다는 게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엄마가 해드릴게. 정순이 일어서려 하자 진우가 말렸다.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엄마한테 밥 해드리는 날이에요. 엄마는 평생 저희한테 밥 해주셨잖아요. 냄비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다. 진우는 라면을 넣고 달걀을 조심스럽게 깨트려 넣었다. 그 모습이 어설프면서도 정성스러웠다. 진우야, 내 형이랑 누나는? 형이랑 누나요? 뭐 잘 지내겠죠. 연락은 잘 안 해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진우는 담백하게 말하며 라면이 끓는지 확인했다. 너는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결혼요? 글쎄요. 아직 제가 너무 가난해서. 여자친구한테 미안하죠. 하지만 음악하면서 행복해요. 돈은 없어도. 라면이 완성되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아 어머니 앞에 내놓았다. 엄마 드세요. 맛없어도 참고 드셔요. 정수는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별거 아닌 라면이었지만 40년 만에 자식이 해준 첫 번째 음식이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 왜 울어요? 정말 맛없어요? 아니야. 맛있어. 정말 맛있다. 진우도 같이 라면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전 괜찮아요. 오히려 엄마가 계시면 더 좋죠. 외롭지도 않고. 그때 아래층 노래방에서 또 다른 노래가 흘러나왔다.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음정은 엉망이었지만 가사 하나하나가 정순의 가슴에 꽂혔다. 진우는 라면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내일부터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엄마 용돈도 드리고. 비록 많지는 못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40년 만에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자식을 만났다. 돈이 없다는 걸 알고도 기꺼이 좁은 원룸을 나누겠다는 아들을. 진우야. 네, 엄마. 고마워. 그 말에 진우가 환하게 웃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미소였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진우의 원룸 바닥에서 잠을 깼다. 아들은 이미 일어나 조용히 기타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 카페에서 연주일이 있다고 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저 나가기 전에 라면 끓여놓고 갈게요. 괜찮아. 너 준비하렴. 진우는 낡은 기타 케이스를 메고 나가면서도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다. 혼자 있을 어머니가 걱정되는 듯 했다. 엄마, 저녁에 돌아와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진짜 맛있는 라면으로.
문이 닫히고 나자 원룸은 고요해졌다. 정수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다. 태수의 차가운 거절, 미영의 계산적인 실망, 그리고 진우의 따뜻한 포용. 세 자식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정순입니다. 제 계좌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보통예금 계좌 잔액이 12억 3천만 원입니다. 정기예금까지 합치면. 정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지갑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들을 꺼내 보았다. 시장 근처 건물 5채.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만으로도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았다. 40년이었구나. 40년간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다.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은 돈으로는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 결과 이제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재산가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자식들은 어떤가? 태수는 체면 때문에, 미영은 돈 때문에 어머니를 외면했다. 오직 진우만이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를 기꺼이 품어주었다. 정수는 결심했다. 오후에 진우가 카페에서 연주하고 있을 시간, 정수는 조용히 원룸을 나왔다. 은행부터 들렀다. 모든 예금을 정기예금으로 바꾸고 싶어요. 수익자는 박진우로 해주세요. 네. 수익자 변경이시군요. 신분증과 인감도장 확인 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다. 제 명의 건물들을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싶어요. 상속이시면 증여세가. 상관없어요. 필요한 서류 준비해 주세요.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정수는 진우의 원룸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자신의 결심을 아들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저녁에 진우가 돌아왔다. 얼굴이 환했다. 엄마, 오늘 카페에서 팁을 많이 받았어요. 치킨 사왔어요. 치킨을? 네. 엄마 좋아하시는 간장치킨이요. 어릴 때 생일날 사달라고 조르던 거 기억나세요? 정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다른 자식들은 어머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는데 진우는 30년 전의 일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진우야. 네, 엄마.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저도 엄마 사랑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돈도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좋은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게요.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진우야, 엄마는 내가 음악하는 게 좋아.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 계속해. 엄마. 그리고 결혼하고 싶으면 해. 좋은 사람 만나면 엄마한테 소개시켜줘. 진우가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순수함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며칠 후 정수는 조용히 원룸을 나왔다. 진우에게는 친구 집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임대 아파트 한 채를 얻어 그곳으로 이사했다. 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며 정수는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았다. 40년간 모은 재산은 모두 진우에게 물려줄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그 사실은 당분간 비밀로 할 생각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자식들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다. 태수와 미영은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부끄러워했지만 진우는 그런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진우였다.
엄마, 어디 계세요? 왜 갑자기? 괜찮다.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그래도 걱정돼요. 혼자 어디서 지내세요? 진우야, 엄마 말 잘 들어. 내가 음악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엄마.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다. 40년간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 적어도 한 아이만큼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돈은 사라져도 진심은 남는다. 정수는 그 진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이제는 자식들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볼 차례였다.